제5장 서비스 상품 개발과 이서비스. 이번 장에서는 서비스 상품의 개념과 신상품의 유형을 알아보고, 두 번째는 서비스의 상품 개발, 세 번째는 이서비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상품의 개념과 신상품의 유형입니다. 서비스 상품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물을 일컫습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서비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형적인 제 속성의 복합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비스 상품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첫 번째, 핵심 서비스가 있습니다. 핵심 서비스는 고객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핵심 편익 그 자체를 말합니다. 서비스 상품의 구성 요소 두 번째는 보조 서비스입니다. 핵심 서비스의 이용을 편하게 하거나 내용을 확장시킨 서비스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 서비스는 핵심 서비스의 가치를 더해주는 부가적인 서비스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신상품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주요한 혁신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 개시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기존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등장시키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 네 번째는 서비스 계열을 갖다가, 즉 서비스 라인을 갖다가 확장시키는 것이 있고, 다섯 번째는 서비스를 갖다가 임프루브먼트 시키는 서비스 개선이 있고, 여섯 번째는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스타일을 체인지 시키는 것이 신상품의 유형으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5-1은 서비스 신상품의 유형입니다. 기업 차원의 신서비스가 낮은 단계에서 위로 높은 단계로, 시장 차원의 신서비스가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면 3x3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차원 서비스가 가장 높고 기업 차원 신서비스가 가장 높은 차원은 주요한 혁신이 될 것이고, 시장 차원 신서비스가 가장 낮고 기업 차원의 신서비스가 가장 낮은 차원은 스타일을 변화하는 정도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상품 개발입니다. 서비스 상품 개발의 개념에 대해 공부하도록 합시다. 서비스를 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서비스를 구성하는 제요소와 특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그 실행 과정에 대한 명세를, 스펙이죠. 스펙을 하나의 서비스 블루프린트, 청사진으로 표현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서비스 신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상품 개발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 출시되는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서비스 상품 개발의 기본 특성을 보면, 첫째, 서비스 상품 개발은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기초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 상품의 개발 단계입니다. 제1단계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를 심사를 하고요. 세 번째 단계는 서비스 컨셉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이고, 네 번째 단계는 사업성을 분석합니다. 5단계는 서비스 상품의 어떤 개발과 검증을 거쳐서 6단계에서는 시장에서 테스트하고, 마지막 단계는 상품화 시키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서비스 혁신과 신서비스 개발을 보충을 해보면, 서비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내적인 것과 기업 외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기업 내적인 것은 서비스 생산성을 올리는 것, 서비스의 품질을 좋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서비스 성과를 올리는 것이 기업 내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시장 및 고객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그 협력업체에 관련된 내용, 서비스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서비스 혁신을 할 때 주로 기업 일적인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서비스 신상품을 개발할 때 이제 급진적인 혁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범주, 혁신 내용 사례로 보면 주요 혁신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직 정의되지 않은 시장에서의 신서비스가 혁신 내용이고, 주로 IT에 의해서 유도되는 혁신을 일컫습니다. 그 예를 보면 이베이나 또는 프라이스라인, 카미나 등에서 온라인 경매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에드워드 존스 같은 서비스의 촉진도 해당이 됩니다. 착수된 사업, 스타트업에 관련된 거죠. 그런 경우는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신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인터넷 여행 서비스인 트러블시티 같은 자동화된 여행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현 시장에서의 신서비스는 조직의 기존 고객에게 제공하는 신서비스를 말합니다. 그 예로는 슈퍼마켓이나 소매점의 은행점이나 공중전화가 해당이 됩니다. 점진적인 혁신에 관련된 것은 서비스 범죄는 서비스 라인 확장이 있는데, 서비스 라인 확장의 혁신 내용은 신메뉴라든가 배달 구역을 확대한다거나 항로를 추가하는 등 기존 서비스 라인을 확대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 예로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새로운 항공 노선의 신설이 그 예가 되고, 맥도날드의 새로운 샌드위치 추가가 해당이 됩니다. 서비스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 내용이 기존 서비스의 특징을 변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 사례에는 델타 항공사나 브릿지 에어웨이의 ATM을 이용한 탑승권 발급이 그 예가 됩니다. 형식 변화에 해당하는 서비스 범주에는 혁신 내용은 신서비스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으로 서비스의 본질은 그대로 두고 단지 외형만 변화시킴으로 해서 고객의 인식이나 감정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적 형식만을 변화시키는 걸 일컫습니다. 그 사례로는 슬픈 분위기 대신에 삶을 축복하고 꽃이나 밝은 분위기를 제공하는 장례 서비스가 해당이 됩니다. 새로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설계의 접근 방향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새로운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고객화를 한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고객 만족과 충성도를 향상시키는 것인데, 즉 그런 고객 만족과 충성도를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운영 관리의 기술의 진화가 필요합니다. 관리 기술을 향상시킨다는 이야기는 바로 효율성을 개선시키고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가치를 향상시키고 프로세스 기술을 개선시키고 유연성을 확보하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는 IT의 발전에 의해서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보 서비스가 인터넷 서비스나 온라인 서비스가 온라인 경매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서비스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새로운 프로세스의 전면적인 변화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낳습니다. 서비스 설계 및 개발입니다. 서비스 설계 개발의 단계를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창출한다고 했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건데, 타당성 검토는 장래의 고객 욕구를 예측하는 거고,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운영적 타당성을 보는 걸 얘기합니다. 서비스 기술을 선정하게 됩니다. 서비스 기술 선정에서는 고객의 기술 활용과 수용 관계를 알아봐야 되고, 프로세스 기술과 생산 기술과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최종 설계 및 개발에서는 서비스 마케팅과 배분 계획과 연동시키고, 기능 설계, 프로세스 설계, 생산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본격적인 생산 및 제공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설계 요소에 대한 공부할 차례입니다. 서비스 설계 요소에는 첫 번째 기업 목표를 고려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업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은 기업의 성장률, 경쟁력의 수준, 프로핏이란 이익,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같은 ROI, 기타 재무적 특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업 목표를 고려해야 됩니다. 서비스 설계 요소의 두 번째는 시장 전략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시장 분할에 관한 것, 서비스 범위, 서비스 믹스, 수요의 크기, 서비스 혁신 수준, 표준화대, 고객화, 시장 선도, 시장 추종 등을 알아봐야 됩니다. 서비스 설계 요소는 경쟁 우위 요건입니다. 가격, 품질, 납품 속도, 수요 증가폭, 서비스 특성과 성향, 서비스 범위, 디자인 선도 능력, 기술적인 지원 등이 있습니다. 생산 운영 전략에는 프로세스 선택에는 대안적 프로세스 포지셔닝, 공급 능력, 공급 시기, 입지, 서비스 프로세스의 재고와 관련된 내용이고, 지원 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기능적인 지원, 서비스 운영 계획과 통제, 서비스 품질 경영, 시스템 엔지니어링, 작업 구조 및 작업 방식 등이 내용이 됩니다.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설계 요소에 해당이 되는 서비스 전략 및 서비스 개념 측면입니다. 설계 요소에서 입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서비스 전략 및 개념적 연관된 내용을 보면 입지와 관련해서는 목표 시장, 소비자의 근접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시설 배치는 서비스 업무의 기능적인 효율성을 봐야 되고, 상품 디자인은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패키지의 유무형적 요소를 고려해야 됩니다. 일정 계획, 스케줄링 상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노동력의 할당,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봐야 되고, 직원 능력은 서비스 전략과 개념, 고객 접촉 수준, 산업화 수준을 봐야 됩니다. 품질 관리 및 척도는 고객의 욕구에 충족, 품질 수준의 측정을 봐야 됩니다. 시간 표준은 서비스 제공 시간의 정확성, 효율성을 봐야 되고, 수요 공급 능력 계획에서는 서비스의 종류와 수요에 맞는 적시 공고를 봐야 됩니다. 산업화 수준은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수준인 걸 봐야 되고, 서비스 제공의 표준화는 서비스가 일관되게 제공되는 수준을 봐야 됩니다. 고객 접촉 수준에서는 서비스 전략, 고객 만족 수준, 대인관계 기술을 봐야 되고, 접점 직원의 판단하에서는 고객 접촉 시 융통성 관련 재량권 수준을 봐야 되고, 매출 기회는 추가적 보조적 서비스를 통한 판매 확대를 고려해야 되고, 고객 참여 수준에서는 서비스의 제공자의 노동력을 고객의 노동으로 대체하는 문제와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식 서비스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는 대개 낮은 다양성 표준화를 통하게 됩니다. 이때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인 낮은 다양성 표준화 업체의 경우는 예약을 받지 않고 좌석 선택권이 없으며 제한된 품목의 메뉴에서 한정되고, 즉 메뉴 품목이 한정되고 표준화된 조리 방식을 따르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제공하고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고 현금 및 카드를 쓰게 됩니다. 만약 패밀리 레스토랑이 높은 다양성 고객화 되어 있다고 하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할 거고, 특정 좌석을 지정할 것이고, 개별적인 메뉴 설명이나 추천 메뉴를 드리고, 단품이나 세트 메뉴 등 다양화되어 있고, 숙성 정도나 주문에 의한 조리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샐러드와 음료를 제공하고, 음료 및 와인도 제공하고, 또 대금 지불은 현금 및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이 비즈니스의 등장 배경과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이코노미, 이 비즈니스 안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ERP, SCM, CRM, KM 이런 것들이 이 비즈니스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비즈니스보다 좀 더 작은 범위가 이커머스, 전자 상거래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비즈니스의 등장 배경입니다.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인터넷 혁명이 디지털 혁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이 비즈니스의 등장 배경은 뭐니 해도 정보기술, 인포메이셔널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의 개념을 보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사업 방식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전자화된 방식으로 수행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즉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와 인터넷 비즈니스를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이 비즈니스의 개념이 됩니다. 이 비즈니스의 특성입니다. 정보기술은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적인 고려 요소이며 전략 실행의 추진 동인입니다.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물리적인 제품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협력 전략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 간의 전략적 제휴 또는 아웃소싱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 비즈니스 시장은 기존의 어떤 시장보다 고객 위주의 시장을 지향하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비즈니스의 유형입니다. 거래 주체별로 보면 기업 대 기업,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두 번째는 기업 대 소비자,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컨슈머. 소비자 대 소비자, 컨슈머 대 컨슈머. 정부 대 기업, government to business. 정부 대 시민, government to consumer. 전체 시장 중에서 어떤 시장이 가장 클까요? 지금 전자상거래 규모가 1000조가 훨씬 넘은 상태인데, B2B 시장, 기업 대 기업의 시장이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의 약 아마 8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B2C 시장이 큰 것처럼 보여도 B2 시장은 개인이 구매하는 양은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구매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고, 실제로는 기업 대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 규모, 이 비즈니스 시장이 가장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 중심의 분류입니다. 요새는 이제 전자 경매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이뱅킹, 전자금융이죠. 오프라인 상에서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우리가 금융 업무를 보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금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금융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오프라인 중심의 어떤 지점 중심,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세 번째 사업 내용 중심의 세 번째 분류는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에 해당되는 거죠. 전자상거래와 유사한 말 중에 전자거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거래라고 하는 말은 전자상거래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정부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집단이 와의 전자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정부에다가 또는 지자체에다가 내는 세금 같은 것이 지로용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하나의 전자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익과 관련이 없는 거래를 전자거래라고 하기 때문에 전자항거래에는 전자거래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전자 프랜차이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전자학습, 즉 이러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이러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러닝 학습이 학원이나 또는 자격증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 다음에 전자우편, 이포스트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마케팅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전자운영 자원관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서플라이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전자로 주식을 거래하는 이스톡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내용 중심의 우리가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개념을 보면 IT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업을 우리는 이 서비스업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 우리가 이 서비스와 전통적인 서비스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접점이라고 하는 항목 차원에서 보면 이 서비스는 컴퓨터 화면으로 간접 접촉을 한다고 하면, 전통적인 서비스는 직접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운영 시간을 보면 이 서비스는 항시 24시간 가능하지만, 전통적인 서비스는 표준 영업시간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표준 영업시간으로 한정되게 됩니다. 접속을 보면 이 서비스는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이 이루어집니다. 집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기차표를 구한다거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떤 결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서비스는 접속하려고 하면 반드시 점포까지 가야 되는 수고로움이 함께 해야죠. 시장 영역을 보면 이 서비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시장 영역을 보면 전통적인 서비스는 너무 많은 거리를 움직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한정됩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비스는 전자적인 인터페이스가 가능해야 될 것이고, 전통적인 서비스는 실제적인 환경이어야 될 것입니다. 경쟁력 차별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서비스는 편의성을 제공을 하지만, 전통적인 서비스는 개인화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보호라고 하는 게 익명이지만, 전통적인 서비스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 서비스의 프로세스 구조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의 키오스크 단계입니다. 유연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온라인 기술 사용 단계입니다. HTML 같은 정적 스크립트 언어로 제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마트가 있습니다. 서비스 키오스크 기술의 수정을 해서 사용하는 단계로, 서비스 키오스크보다는 유연하고 기술 지원팀이 잘 지원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량 서비스 고객화는 가장 유연한 이 서비스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광범위한 기술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량의 수요 처리를 위한 복수의 서비스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공동협력 서비스의 고객화입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이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수의 서비스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관리 인력과 데이터 웨어하우스 및 네트워크 전문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림 5-6은 서비스 프로세스 구조 단계를 유연성 정도에 따라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서비스 키오스크는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것이고, 간단한 보안 설계, 서버와 인터넷 서비스를 임대해서 쓰게 되고, 서비스와 콘텐츠 전문가, 인터넷과 원격 통신은 제너럴리스트로 행해집니다. 서비스 마트는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보다는 좀 더 고급 스크립트 언어를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고, 자동화된 설계와 배치,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고급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디자인 전문가가 행하는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소규모 고객 서비스 시스템에 적합한 형태가 됩니다. 대량 서비스 고객화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창고, 결정 지원과 실행 정보 시스템,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 구매 대행인, 특허권 지불 시스템, 특허권 고객 지원, 백업 시스템, 제한된 지역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시스템, 용량 관리 계획, 원격 통신 전문가, 보안 암호 전문가, 중대규모 고객 서비스 시스템, 균형 시스템 작동 서비스, 이런 것들이 대량 서비스 고객화에 해당이 됩니다. 공동협력 서비스 고객화는 결합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창고, 교차 조직 데이터 마이닝, 공동협력 관리자, 대규모 고객 서비스 시스템이 이루어진 단계입니다. 그래서 유연성 정도를 보면 서비스 키오스크가 가장 낮은 단계가 되는 것이고, 공동협력, 그럼 콜라보레이션 D는 서비스 고객화가 유연성 정도가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5장 서비스 상품 개발 및 이 서비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